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달은 조금 빨리 돌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가성비가 떡락한 컴퓨터 부품을 알려드립니다. 가락시장 시오로입니다. 원래 가락시장은 20일에, 비보이몽 주머니는 25일에 제가 촬영하는데 10월은 제가 월말에 외부 일정이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급형 그래픽카드 라인업인 AMD의 라데온 RX 6600 노말 출시 정도를 제외하곤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은 코인 가격이 오르고 공급 가격도 유지되거나 소폭 오른 상황임에도 시장 가격은 오히려 소폭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신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RTX 30 시리즈도 벌써 출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서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냐 물으시면 노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시장 가격은 떨어졌지만 공급가는 오른 상태라 더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이네요. 이미 공급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손해보면서 공급가 이하로 파는 것은 사실상 다음 세대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없을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픽카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래픽카드 파트에서 따로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격 정보 데이터는 가격 비교 사이트 에누리에서 제공받았습니다. CPU 쪽은 다음 달에 인텔 12세대가 출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에 모든 CPU의 가성비는 매우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인텔 12세대 출시 때문에 AMD CPU 가격 인하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반대 상황입니다. 최근 AMD 공급사에서 CPU 공급 가격을 소폭 올렸습니다. 5600X는 정품 기준 저번 달 33만원에서 이번 달 34만원으로 약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멀티팩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저번 달 30만원에서 이번 달 32만 5천원으로 약 2만원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기 매우 안 좋다고 보이네요. 인텔 12400이 6개의 B코어로 출시된다고 해서 사실상 걱정하는 빅리틀에 대한 이슈도 적을 것 같고 가격도 5600X에 비해 훨씬 저렴할 예정이라 신규로 해당 가격대 CPU를 고려 중이시다면 한 달만 참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900X도 최근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번 달에 약 59만원이었는데 현재는 61만 5천원입니다. 2만원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APU는 어떨까요? 세잔 5600G입니다. 저번 달 최저가 30만원을 찍었는데 현재는 38만원입니다. AMD CPU가 최근 TSMC 반도체 원자재 수급 불안 때문에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실제 그런 현상이 한국 시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가격을 올린 것이 저번 주라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된 곳도 있어서 다음 달 넘어가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인텔 12세대가 나오면 지금 가격에서 인하 안 하고는 경쟁이 빡세 보이는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제 인텔로 넘어와 보시겠습니다. 12세대 출시 전이고 이미 11세대 물량 조절에 들어간 지 좀 되어서 사실 이번 달 인텔 CPU는 다 가성비가 똥입니다. 12세대와 11세대, 10세대 간 격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번 달에 비해 가격이 오른 것만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하위 라인업부터 가시죠. 거의 유일한 20만원 근처에 쓸만한 CPU죠. 1400이 저번 달 22만원에서 이번 달 23만원으로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빠진 1400F 역시 비슷하게 20만 5천원에서 21만 5천원으로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몇 달 전에 딱 15만원 정도에 있을 때 진짜 킹성비였는데 지금 가격은 비싸 보입니다. i7은 어떨까요? 11세대 11700K가 저번 달 44만원에서 이번 달 49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약 5만원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싸게 풀린 에이펙스 보드에 그나마 많이 넣던 CPU였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이젠 그것도 어렵겠네요. i9으로 넘어가 보시죠. 10세대 1900K도 매우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번 달 약 56만원 최저가를 찍었다가 현재는 61만 5천원으로 5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사실 요새 그래픽카드에 가려서 그렇지 CPU 시장도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원자재 문제로 전 세계적인 공급 불안을 가져오고 있어서 CPU도 이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메인보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올해 내내 착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죠.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차세대 라인업을 위한 재고 털기가 거의 끝나가기에 물량이 없는 제품들이 보입니다. AMD용 보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즈락 X570 프로4 에즈윈 유통 제품이 지난달 최저가 17만원을 찍고 현재는 24만 5천원입니다. 7만원 이상 가격이 올랐을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판매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아 물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네요. B550으로 넘어오시면 인기 제품인 MSI B55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이 딱 만원 올랐네요. 지난달 14만원이었는데 현재 15만원입니다. 심지어 대부분 판매처에서 가격을 17만원으로 해놓아서 실질 가격은 더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인기 있는 에이수스의 터프 B550M 플러스 ST콤 유통 제품이 약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9월달 약 15만원이었는데 현재는 16만원입니다. AMD 쪽 보드는 X570은 X570S 버전이 나와서 수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B550 인기 제품군의 가격이 올랐네요.
인텔용으로 넘어가 보시죠. 인텔은 12세대 보드를 위해 물량을 미리 턴 제품과 이제야 털고 있는 제품으로 갈립니다. 전자는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후자는 이제야 이 나이에서 팔고 있네요. Z590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가바이트 Z590 오로스 엘리트 PC디렉트 유통 제품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B560을 보시면 아예 물량이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에이수스의 로그 스트릭스 B560i 와이파이 아이보라 유통이 23만원에서 현재 70만원으로 찍혀있네요. 판매처도 하나여서 물량이 없어서 저렇게 해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TX의 B560 라인업이라 더는 수입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드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태이긴 하나 CPU와 세트라 역시 급한 것이 아니라면 인텔 12세대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램으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램은 국제 D램 가격이 내려가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오른 제품이 시금치 램 중에서 삼성 21,316기가 제품이 67,000원에서 72,000원으로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 외 튜닝 램은 거의 전 제품이 소폭 하락하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까지 DDR5의 국내 판매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네요. 초기에는 DDR4가 가격 고려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SD랑 하드로 넘어가 보시죠. 먼저 SSD는 전반적으로 큰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PCI 4.0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판매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980 500기가 제품이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상위 라인업인 980 프로 500기가 제품 역시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가격을 유지 중이거나 소폭 내림 추세입니다. 아직 SSD에서는 PCI 3.0과 4.0 간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아서 기존 P31이나 970 에보 플러스 등을 사용하시는 유저라면 굳이 바꾸실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사시는 분들은 가격 좀 내려가면 4.0 괜찮을 것 같네요. 이제 하드 보시겠습니다. 하드는 아직도 10테라 이상의 제품은 물량이 씨가 말랐습니다. 낮은 용량부터 보시겠습니다. 웬디블루 2테라 제품이 한 달 사이에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전 가격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웬디 레드 8테라 제품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난달까지 28만원 유지하다가 현재 34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상당히 오르긴 했는데 이전 수준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판매처 숫자도 적은 것이 물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고용량 제품에서는 도시바 N300 12테라 제품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드는 전반적으로 저용량은 물량 변수만 없으면 가격이 소폭 내려가는 추세고 고용량 제품은 여전히 치아코인 여파로 빠진 물량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케이스, 파워, 쿨러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물류비 여파로 가격을 인상한 제품이 최근에 몇 개 있습니다. 다크플래시 DLM21, 메쉬 블랙 제품이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49,000원에서 5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딱히 가격이 오른 제품이 없네요. 바로 파워 보시죠. 파워도 특별히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용량에서는 잘만 에코맥스 500W 제품이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용량을 올리면 킹성비였던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시2 850W 골드 제품의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11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11만원이 특가로 풀린 게 찍혀서 그런 것 같네요. 당분간 750W, 850W 골드 라인업은 i9가 출시 특가로 어마무시하게 싸게 풀고 있어서 해당 제품이 킹성비로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용량을 올려보면 에브가의 슈퍼노바 2000W 골드 제품이 가격 변동이 큽니다. 50만원에 출발했다가 73만원을 찍고 55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한 달만 놓고 보면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5만원 정도의 상승이 있습니다. 파워 시장은 신제품이 워낙 잘 나와서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네요. 역시 경쟁이 좋습니다. 쿨러 시장도 비슷합니다. 신제품이 기존 명성 높던 제품을 처참하게 깨부수고 있죠. 그중 하나 이제는 무지성 구매하기 애매한 서머랩의 트리니티 화이트 6.0 제품이 2,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성비에서 약간 멀어진 느낌입니다. 순행에서는 커세어 H250i 엘리트 카펠렉스 제품의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만원 정도 올랐네요. 쿨러 시장 역시 크게 가격 변동 요인이 없어서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화두는 인텔 12세대용 LGA1700 키트 지급이겠네요. 무상으로 주는 브랜드도 있고 따로 별매할 브랜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은 아예 제공 안 해주는 곳이겠죠. 설마 있으려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LHR을 우회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고 코인 가격도 최근에 크게 올랐지만 시장 가격은 오히려 소폭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올라왔고 신규 유효 수요가 많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비싸니까요. 하지만 YLSRP가 낀
거품 가격이라기보단 수익 단계에서부터 오른 가격이 문제로 보입니다. 또 최근 들어 11번가나 롯데온을 비롯해서 네이버페이까지 특가가 자주 풀리고 있죠.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전 수준만큼 떨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공급도 원활하진 않고 애초에 단가가 비싸니까요. RTX 30 시리즈도 출시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시장이 충분히 과포화 상태가 될 때가 되긴 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부터 가격 변화 살펴보시죠. RTX 3060은 소폭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90만원 초반대의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최저가 기준 90만원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미세하지만 소폭 떨어지긴 했네요. 물량도 생각보다 더 보이고요. RTX 3060 Ti는 어떨까요? 지난달에는 110만원 초반대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많이 내려갔네요. 최저가 기준으로 1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무려 10만원이 빠졌습니다. 참 희한한 상황이죠. 100만원대 물량도 많아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RTX 3070으로 넘어가 보시죠. 지난달에 수입 가격이 크게 오른 라인업 중 하나여서 최저가 물량 빠지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9월 120만원 중반대에 최저가를 형성했는데 현재는 120만원 초반대에 최저가가 찍힙니다. 크게 가격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한 5만원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시중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빠진 것 같습니다. RTX 3070 Ti는 어떨까요? 저번 달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라인업이죠. 저번 달은 무려 160만원대에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이전 라인업들과 비슷하게 10만원 정도 빠져서 150만원 초반대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비싼 감은 있습니다. 게임 성능이 3070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RTX 3080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달에 180만원 중반대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빠져서 180만원 초반대의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저번 달보다 늘어난 점이 위안이긴 하나 가격 변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지난달에 가격이 크게 오른 RTX 3080 Ti입니다. 이번 달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최저가만 보면 지난달은 220만원 초반대, 이번 달은 210만원 후반대이긴 하나 물량이 오히려 지난달보다 적어 보입니다. 실제로 몇몇 판매처 빼곤 대부분 가격이 23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 시장 최저가는 230 정도로 보입니다. 레이븐 머신이라고 불리고 있어 LHR 중에는 최고 선호도가 높은 라인업이기도 해서 아무래도 물량이 빨려 나가나 보네요. 게임 성능도 준수해서 참 매력적인데 가격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RTX 3090입니다. 이제 물량이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씨가 마른 라인업이죠. 3090 같은 경우는 수입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두세 달 이어져 오다 보니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3090은 채굴락 버전 LHR이 따로 없어서 수요도 상당합니다. 현재 가격이 350에서 37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은 330에서 340만원대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니 10% 정도의 상승이 있었네요. 시중 물량 자체도 굉장히 적고 대부분 370만원대에 있습니다. 이건 구입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네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10월 상황을 정리하면 대부분 소폭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현재 가격에서 야금야금 빠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아까도 보셨지만 제 예상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AMD 그래픽카드로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 RX 6600 노말이 새로 출시했습니다. 네, 출시만 했고 역시 물량은 구경도 못합니다. 그마저도 전성비가 좋아서 채굴장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격 데이터도 없고 해서 이번 달은 제외했습니다. 초기 특가를 제외한 시장 판매 가격은 최소 60만원 후반대로 보이고 대부분 70만원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기라 추후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격대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구하기만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시중에 물건이 있어야 구하죠. 자, 그러면 RX 6600 XT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은 80만원 중반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가격이 좀 빠져서 70만원 후반에서 80만원 초반대의 최저가가 찍히네요. 물량 상황도 저번 달보다 괜찮아 보입니다. 한때 가성비로 불렸던 6700 XT는 지난달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9월에 130만원 초반대의 최저가를 형성했는데 현재는 120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0만원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3070하고 비슷한 수준이라 과연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만한 가격인지는 모르겠네요. RX 6800 노말은 그냥 구매를 포기하는 것이 빠를 정도입니다. 요 몇 달간은 아예 같은 상황입니다. 채굴에 그렇게 좋다고 소문난 라인업이라 물량이 없습니다. 지난달하고 똑같이 아예 200만원입니다. 시중에 없습니다. 대부분 광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실제 게임 성능도 별로라 찾아볼 필요가 없는 라인업입니다. RX 6800 XT 역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난달은 200 중후반대의 최저가를 형성했고 물량이 바닥이었는데 이번 달도 똑같습니다. 200 중후반대의 최저가는 찍히나 물량이 없죠. 대부분 250 막 이렇게 가격이 찍혀 있습니다. 최악이네요. AMD 그래픽카드가 진짜 웃긴 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상위 라인업인 RX 6900 XT가 더 저렴합니다. 최저가 기준 200만원 수준이고 물량도 훨씬 많습니다. 지난달은 190만원 후반대였으니 10만원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AMD가 그래픽카드 국내 하이엔드 라인업 시장은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텔이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하이엔드 쪽은 사실상 엔비디아에 상대도 되지 않기에 생존 전략으로 메인스트림급 이하로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거라도 좀 싸고 괜찮게 출시하면 좋겠는데 요즘 보면 게이머가 주 타겟이 아니라 마이너가 주 타겟으로 보이게 자꾸 출시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전혀 안됩니다. 그나마 엔비디아 LHR로 시도라도 했지만 AMD는 애초에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